야당에선 탄핵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비판적인 지점은 탄핵은 그러라고 쓰는 게 아닌데 한번 기각이 됐던 인물에게 이 정치적인 견제의 의미로 탄핵을 또 할지 말지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이 본디 탄핵의 취지와는 다르다는 비판, 법적인 비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야당이 정치적 선택에 대한 고민일 텐데요. 들어보시죠. 만약에 한다면 다음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고 다음 주를 넘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당의 의사결정이 있을 것이고 지금 여러 의견들을 당 지도부가 수렴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주당의 어떤 딜레마라는 겁니다. 박정 의원님, 탄핵을 할지 말지. 지금 노정면 대변인 얘기도 만약에 한다면, 그 가정법을 썼어요. if. 만약에 한다면 다음 주가 될 것이다. 그럼 이게 할지 말지에 대한 아직 결정이 아직 안 됐다, 고민 중이다, 이런 뜻이죠? 현실적으로 탄핵이 쉽지 않고 저 개인적으로도 탄핵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박정 돌직구입니다. 다른 건은 모르지만 탄핵을 한번 받은 사람을 다시 재탄핵한다는 거에 대한 내용은 다르긴 하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온 국민이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중도층이 상당히 우리 민주당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선을 통해서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수를 늘리고 변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탄핵을 함으로써 중도층이 이반되는 거는 저희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박정 의원님의 소신이에요. 나는 탄핵 반대다. 그 가운데 이 민주당 내부의 고민도 좀 살펴보시죠. 자, 민주당 지도부 의원, 굳이 윤 대통령처럼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 탄핵시켜달라고 일부러 도발하는 것 아니냐. 민주당 일각, 지금 탄핵에 나서는 것은 한대행이 원하는 각본대로 움직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재탄핵이 필요하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한덕수 딜레마라는 겁니다. 탄핵안 발의 시 핍박받는 보수 영웅의 서사, 사퇴의 빌미를 줘서 출마를 도울 우려가 있다. 라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자, 과연 양태정 변호사님,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은 안 된다라는 박정 의원님의 말을 따를지, 재탄핵이 필요하다라는 정성호 의원의 말을 따를지. 결국 이제 정무적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요. 저는 뭐 박정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뭐 지금 곧 대선 국면이고 이제 중도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뭐 다시 탄핵하는 것 자체가 좀 불리하거나 문제가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태정 변호사는 하지만 정성호 의원 말이 틀렸다. 하지만 이제 법률가 입장에서 보자면 정성호 의원도 법률가 출신이시지만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없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이제 헌법재판관 2명을 이제 지명권을 행사한 것이 상당한 위헌의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뭐 과거 이제 법제처에서 발간한 헌법 주석서에서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정도에만 그쳐야지 그것을 넘어선 선출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이제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소지도 있었고, 최근 이제 국회 입법지원처에서도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하는 보고에 보면은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위헌이나 위법이라는 소지가 있다. 사실 그게 학계에 굉장히 대다수의 의견이거든요. 굉장한 큰 위헌 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탄핵안을 소추해서 발의해서 탄핵안 가결까지 가는 것도 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이 부분은 이제 지도부에서 이제 정무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박 의원님, 뭐가 있냐면 두 분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지금 임명을 했어요.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있을 겁니다. 그 판단이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국민의 심판이 같이 있는 거죠. 꼭 국회가 탄핵해야 되는 건 아니다. 지금 54일밖에 안 남은 대선 기간에서의 최고의 선은 이번 선거를 민주당은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한덕수 대행이 아까 여론조사로 봐서 국정 운영을 잘할 것 이렇게 나온 것들은 실제로 잘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는 이 비상 상황에서 최상목 대대행까지 갔다 다시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기간을 잘해주길 바라는 거지 그 이후에도 잘할 수 있다고 보는 거는 과표집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30번 탄핵안을 발의했잖아요, 야당이. 야당 일각에서는
아니 30번이나 31번이나 크게 차이 안 난다라는 얘기도 있고 31번까지 하게 되면 대선 국면에서 박정 의원님 말씀처럼 중도층 다 돌아선다라는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야당은 31번째 탄핵을 발의할지 이번엔 참을지 궁금합니다. 한덕수 대행은 50여 년간 공직 생활을 했고요. 노무현 정부와 MB 정부, 윤석열 정부, 여야 양쪽 정부를 두루두루 거치면서 고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평도 꽤 좋습니다. 야당 의원들과 이 국회에서 설전을 벌이는 장면들도 그때마다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본의 굴욕적인 외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사진이 가득한 한국의 역사 자료, 가짜 사진이 가득한 한국의 보도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항의하셨어야죠. 이걸 왜 그만 두고 보십니까? 여기 보세요. 그러한 자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못 받아들입니까? 네, 대한민국 총리입니다. 천만에요. 어렵습니다. 민생이 고통스럽다는 걸 모두 다 느끼고 있는데 그 어려운 코로나 때보다도 더 못하다는데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죠? 도대체 경제가 무조건 어렵다.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민생은 아직 완전히 회복 안 됐습니다. 온 세계 경제가 좋아졌어요. 온 세계가 대한민국은 회복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팩트 체크를 해줄게요. 온 세계 경제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대한민국만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다 윤석열 대통령과 총리가 잘못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질문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오도된 통계예요. 말씀해 보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통계입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정신은 항상 차리겠습니다. 자, 대통령께서 국회와 국민을 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세요. 아주 잠을 안 자면서 생각하겠습니다. 개원식 날 대통령이 미국 국회의원들하고 킹돈 여사 생일 파티? 대통령실에서는 왜 하필이면 이런 사진을 공개해가지고 국민 염장을 지르냐 이거예요. 비서실장으로서 모든 정권에 걸쳐서 최고였던 박지원 의원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나를 데려다 쓸어가세요. 이게 의회에 이 정치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김우식 교수님 싸울 때는 확실하게 싸우고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의 공세가 한 번에 누그러졌잖아요. 이게 칭찬할 때는 띄우면서 이 조크긴 하지만 사실 두 분이 가까울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나를 데려다 쓰라고 하라라는 의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선 후보로서의 TV 토론이나 정치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 자료 화면을 보면 한덕수 총리가 역시 경륜과 연륜이 쌓이는 게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의원들의 그냥 사실은 대놓고 일단 큰 소리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정부 질의에서 총리 불러다가 호통치는 게. 그러나 절대 기죽지 않고 할 말을 하면서도 또 A는 갖추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박지원 의원과의 아까 주고받던 이야기는 두 분의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워낙 친하고 또 제가 듣기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가장 큰 장점은 고위관료로 정부 고위관료 시작해서 뭐 주미대사 통상교섭본부장 총리 부총리 뭐 다 겹치면서 자기 주위에 있는 기자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지인들에게 정말 한결같이 잘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한다는 표현이 많아요. 예. 이렇게까지 챙기시나? 라고 하는 걸 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잘하시기 때문에 주위 분들에 대한 관리가 아주 철저한 분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정치를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대선 출마 여부지 않습니까? 근데 대선 출마라는 것은 관료로서 쭉 성장하면서 주위 분들을 챙기고 설득하고 예의를 갖춰서 대하는 거하고 정치적인 난국과 위기가 있을 때 그걸 돌파하는 능력은 또 다른 겁니다. 또 다른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우리 김영주 의원께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걸 결심하기에는 물론 이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은 그것보다 더 큰 정치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관료로서의 한 50여 년의 행보와 이러한 위기 상황 그리고 승리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대선 후보로서의 출마 결심과 그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어떤 위기와 돌파를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느냐는 본인 스스로가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덕수 대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능성,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아주 흥미있게 전해드렸습니다.